어떠한 그룹이 있다면 그 속에는 그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룹원들을 앞에서 끌어주며 선봉장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 그룹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가 있죠. 그 끔찍한 조별 과제를 총괄하는 조장부터 하나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 다양한 리더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 교통수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 기차, 그리고 리무진이 있는데,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로 국제회의나 해외 순방 등의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콜사인 공군 1호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봤을 전용기가 이거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용기는 생각보다 개수가 많아요. 보잉 747 기종 기반의 공군 1호기부터 공군 5호기까지 있고, 다수의 헬리콥터도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디에 탑승해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항상 세대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요. 각각의 기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콜사인이 각각 부여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어느 기체에 탑승했느냐에 따라 그 기체의 콜사인이 공군 1호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공군 5호기에 탑승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체가 공군 1호기로 콜사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은 보통 보잉 747 기반의 이 기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통상 이 기종을 공군 1호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라고 해서 꼭 대통령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닌 정부 요인들을 특사로 파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때는 대통령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 연예인들을 태우고 공군 1호기와 2호기가 북한으로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전용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사용되고 있는 KC-330 시그너스 역시 정부 요인을 태우거나 6.25 전쟁에 참전하신 전사자분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등 전용기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죠. 아무튼 현재 공군 1호기로 오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과거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한 군용기로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도입된 보잉 737, 지금의 공군 2호기. 하지만 짧은 항속거리로 인해 항공사에서 전세기를 임차하여 이용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항공의 보잉 747 기종을 2010년부터 5년간 임차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공군 1호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2년 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보잉 747-8 인터콘티넨탈이 임무를 이어받아 새로운 공군 1호기로서 대통령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왜 전용기를 정부 소유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 그러니까 빌려오는 형식으로 도입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전용기 도입은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용기를 구입하고 개조하고 운용하는 예산이 비싸네, 지금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할 만큼 한가하신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리고 다음 정권이 교체된 이명박 정부 때도 전용기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이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전용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은 어이가 없어졌죠. 아니 몇 년 전에 그렇게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찬성한다고? 하지만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전용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입은 또 무산되고, 대한항공에서 보잉 747 한 대를 임차해서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도입된 전용기를 다다음 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이 기체가 수명 만료로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또다시 정치적인 이유와 예산 문제 때문에 다시 대한항공의 최신형 기종으로 임차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교통수단은 바로 대통령 전용 열차입니다. 특별동차, 특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초기에는 대통령 전용 객차를 만들어서 기관차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궁화호처럼 객차를 기관차가 끌고 다녔다는 의미예요. 그러다가 1979년에 비로소 대통령 전용 열차라고 부를 수 있는 대통령 특별동차가 도입되었죠. 생긴 형태 때문에 일명 매기특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대가 도입되었는데, 일본에서 수입된 열차 한 대는 대통령 전용, 대우중공업에서 제작한 나머지 열차 한 대는 경호원 전용으로 사용되었죠.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새마을 PP 동차의 모습을 한 경복호라는 대통령 전용 열차가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새마을호와 유사해 보이지만 열차 지붕에 전파 방해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구별할 수 있고, 규격이 다른 선로 위를 주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특유의 매연 문제로 늘 앞이 시꺼먼던 새마을호와는 다르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죠. 아마 열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저거 대통령이 탄 열차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기보단 좀 특이하게 생겼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마을 PP 동차
유로차가 모두 퇴역한 지금은 보안을 위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ITX 새마을의 도색이 적용되어 있죠. 경보코도 매기 특동과 마찬가지로 두 편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전용, 다른 하나는 경호원 전용으로 사용되고 보안을 위해 내부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전산상으로도 조회할 수 없는 미제 열차입니다. 경보코 이후로는 KTX를 대통령 전용 열차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속 300km의 속도를 내는 고속열차이고 또 최근에는 KTX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면서 경보코보다는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KTX 중 36호기가 전용 열차로 지정되어 몇 개의 호차가 대통령과 기빈용으로 개조되었고 평소에는 이 호차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로 영업 운행을 하다가 대통령이 이용 시에는 보안을 위해 열차 선두부에 붙어있는 편성 번호까지 바꾸고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KTX 산천이 도입되면서 KTX 산천 109호기가 임무를 이어받아 트레인1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 발휘되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여담으로 대통령 전용 열차로 지정되었던 KTX 36호기에 귀빈용으로 사용되었던 1호차와 18호차는 현재 다른 열차들과 동일한 일반실로 개조되었지만 좌석수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 경보코는 이용 빈도가 줄어서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자주 시운전을 하는 것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전차가 있어요.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 등의 주요 인물들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방탄 기능은 기본이고 폭발과 화염 등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요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가장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 이런 곳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전용기나 전용 열차들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VIP를 보호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지만 의전차는 이것들에 비해 더욱 보안 기능이 강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의전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정말 잘 된 영상이 존재하거든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통령에 발휘되어 전국, 전 세계를 누비는 대통령 전용 교통수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